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이란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생명이란 언제 출현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에 지구에서 화학적 진화를 거듭하면서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러한 것이 생물적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사진 2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강아지 사진, 이거는 인공 로봇 강아지 사진인데 어느 쪽이 생명체인지 여러분 잘 구별하실 수 있죠? 이거는 생명체고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거의 그러면 차이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요소, 구성 단계를 살펴보면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여기 보면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에 동물의 경우와 식물의 경우를 좀 구별해 놓았는데요.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이어지고요. 식물의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와 조금 달리 세포, 조직, 조직계, 그리고 기관, 개체 이런 순서로 구성된다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세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세포막, 세포벽 이러한 수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그림과 함께 살펴볼게요. 이쪽은 동물세포, 이쪽에는 식물세포인데 여러분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큰 차이는 식물세포에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벽. 그리고 엽록체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같이 공통적인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이 중앙에 핵이 있죠, 핵. 이 핵 속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DNA, 유전물질이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포의 생명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중요한 핵이죠, 핵. 그리고 두 번째는 리보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 리보솜은 점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리보솜은 RNA라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R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단백질 합성. 그리고 소포체는 여기에 이렇게 세포 내에 이동 통로처럼 되어 있는데요. 세포 내에 있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포체. 그리고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내보내는 것을 골지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좀 특이하죠? 골지라는 학자가 발견을 해서 골지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숨 쉬는 이런 폐호흡이 아니고 세포 내의 호흡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서 여기에 다시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그림이 있는데요. 확대된 그림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을 하는 곳이고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포 호흡 과정을 화학식으로 좀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C6H12O6는 포도당을 말하는 화학식이죠. 포도당. 포도당에다가 6개의 산소와 6개의 물이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여기에 CO2 그리고 물과 에너지, 이 ATP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세포 호흡을 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엽록체가 나오는데 엽록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엽록체는 여기에 있는 화학식을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CO2, 물, 그리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산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는 액포가 있는데요. 액포는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 등을 저장하고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특히 크게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그림에도 식물세포에 주로 액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포막.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특히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막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있다가 이쪽 편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으로 특히 바깥쪽에 이렇게 두껍고 단단한 막이기 때문에 모양 유지가 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포막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지질, 그리고 이렇게 갈색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이 박혀 있는 이런 구조로 세포막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모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 스티로폼하고 이쑤시개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이 관통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요 인지질 한 개, 인지질 하나의 모습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구조예요. 여기 부분이 인지질에서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두 가닥의 꼬리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겨진 것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동그랗게 그리고 두 가닥의 꼬리가 내려간 이런 형태로 인지질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의 성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기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니까 물과 친해요. 물과 친하고 이 꼬리 부분은 소수성은 물을 싫어해요. 물을 싫어하니까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소수성이라는 말을 써서 여기에 보면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은 이쪽에서도 써 있는데 여러분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동 방법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크기나 극성이나 전하량이나 또는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은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 쪽으로, 그리고 지용성 물질도 인지질 이중층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단백질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주로 수용성 물질이거나 크기가 비교적 큰 그런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림에선 보이지만 사실은 유동적이에요. 움직이고 있어서 그 사이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선택적 투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확산, 두 번째로는 삼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산을 살펴볼게요. 확산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쪽에는 산소가 많고 이쪽 안쪽에 산소가 없다면 여기 있는 산소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확산은 크게 두 가지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촉진 확산은 이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걸 말하니까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가면 단순 확산, 여기로 들어가면 촉진 확산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구별해서. 그러면 단순 확산 쪽은 O2나 CO2 등과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 이 사이가 더 좁으니까 크기가 작은 물질, 그 다음에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 여기 부분이 물을 싫어하니까 소수성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소수성 부분을 통과해야 되니까 지용성 물질이라야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확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이온,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이 크기가 비교적 큰 거는 요 인지질 이중층 사이 틈은 너무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넓게 열릴 수 있는 단백질이 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곳을 통해서 갈 수 있고 특히 수용성 물질 이런 것들이 세포 이 막 중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확산은 그러니까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단순 확산이고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촉진 확산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투라는 게 있는데, 삼투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랑 완전히 지금 반대로 쓰여져 있죠. 확산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라는 것인데, 삼투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삼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 보면 반투과성 막, 세포막과 달걀 속껍질, 이것도 세포막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셀로판막 이런 것들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일부러 구멍을 막 많이 뚫어놨는데요. 실제로 이 미세한 구멍 정도만 있기 때문에 용매는 통과하지만 용질은 통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통과 못하고 물은 통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는 굉장히 진한 농도의 설탕물이나 소금물이 있고, 이쪽에는 굉장히 옅은 상태의 소금물과 설탕물이 있다면, 소금이나 설탕은 이 미세한 구멍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농도가 맞춰지려면 뭐가 이동을 해야 될까요? 네, 설탕이나 소금은 이동할 수 없으니까 물이 이동을 해야죠. 물. 그러니까 여기가 짠물이고 여기가 굉장히 싱거운 물이라면 짠물 상태의 쪽으로 싱거운 물에 있는 물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낮은 농도의 물이 높은 농도의 물 쪽으로 이동을 하면 서로 맞춰지겠죠. 그래서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 그런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삼투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어야 하는데, 먼저 동물세포 적혈구를 가지고 실험을 한 사례가 여기 교과서의 그림에 나오는 것 여기에다가 좀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선생님 페트병 자른 걸로 저장액이면 농도가 굉장히 낮은 물, 그러니까 소금물로 따진다면 굉장히 낮으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상태. 그리고 등장액은 적혈구와 비슷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링거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0.9% 정도가 사람 몸의 그 농도랑 비슷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액은 좀 짜게, 그래서 3.5%를 만약에 물을 맞췄다고 합시다. 용액의 농도가. 그래서 이거는 낮은 농도라서 저장액, 그 다음에 이거는 적혈구와 거의 같은 상태의 농도라서 등장액, 그리고 적혈구보다 훨씬 농도가 높아서 고장액 상태를 해서 이 적혈구 또는 동물세포를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저장액은 바깥쪽에 농도가 낮은 물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세포는 점점 커지면서 팽팽해지고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게 돼요. 그리고 이쪽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뭐 이동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똑같으니까 양쪽이 안과 밖이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바깥쪽이 더 짠 그런 형태니까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포가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저장액 속에 지금 적혈구를 집어넣으면 적혈구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부풀어 오르다가 터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적혈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게 등장액. 그리고 이거는 고장액 속에 넣었을 때 적혈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적혈구가 쭈그러든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인다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그림과 함께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로 넘어갈게요. 식물세포에서도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으로 지금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이 세포가 식물세포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동물세포는 여러분들 점점 커지다가 부풀어 오르다 터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질 수가 없어요. 세포벽이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다가 그 형태,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세포벽이 있어서 크기가 더 커지지 않는 어떤 제한이 되고 등장액에서는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가 없는 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장액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까 적혈구의 경우에는 이게 점점 쪼그라든다고 했잖아요. 쪼그라드는데 이 식물세포에서는 실제로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세포막이 있는데 점점 쪼그라들더라도 실제 세포벽은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는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와 세포벽이 없는 동물세포의 차이니까 그 점을 잘 구별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한 그 그림이 여러분들 여기 양파를 가지고 실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의 보통 상태는 이런 상태의 세포 구조를 보이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두툼해졌죠. 이렇게 불어난 건데 세포벽이 있어서 더 이상 커지지 않으니까 터지지는 않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고요. 여기서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예요.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흰 공간이 생긴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양파에서 이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것을 보려면 고장액에 넣었을 경우겠죠. 염도가 높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삼투현상에 대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화분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화분에 물을 줄 때 소금물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소금물을 주게 되면 이 화분에 소금물을 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소금의 그 농도, 고장액이 실제 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물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서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현상에 고장액인 경우에는 오히려 식물에 있는 물을 빼앗기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또 중요한 개념인 생체 촉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